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PD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늘 부탁드리면서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제목은 대리로 500을 벌어도 사는 게 힘드네요. 이렇게 왔거든요. 사연이 조금 짠한 사연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정말 힘드네요. 저는 저녁 8시에 집을 나서서 아침 8시쯤 들어옵니다. 그 시간 동안 내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최대한 버티면 아침이 되네요. 대리운전이라는 게 손님이 없으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일인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콜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쉬지 않고 뛰면 그래도 목표 수익을 채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순수익 약 500만원 정도 벌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을 꼬박 새우고 돌아와도 가족과 얼굴 볼 시간이 없고 낮에는 자야 해서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애들이 어릴 땐 꼬물꼬물한 모습들을 보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듭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빠를 잘 따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대화도 잘 안하고 사사건건 반항합니다. 제가 없는 밤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밖에 나가는 일도 많아졌고 엄마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딸 가방에서 담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까지 엇나가는 건지. 이것 말고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지만 제 딸을 욕하는 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딸이 이렇게 어긋나는데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아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데도 저는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동기마저 사라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정작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드네요. 돈을 버는 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건 견디기 힘듭니다. 혹시 저처럼 밤을 살아가는 가장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연이 왔거든요. 이게 오늘 사연이 일단은 제 채널을 이제 좋게 봐주시고 사연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아버님께서 얼마나 이제 상실감이 크실지 저로서는 이제 솔직히 가늠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지만 딸도 없지만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래도 나름 제가 머리를 막 쥐어 짜내가지고 생각한 게 몇 가지 있는데 3가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딸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반항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일단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뭐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를 시도해봐야 되지 않나 먼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상황이 안 맞을 때가 많고 서로가 기분 좋을 때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없는 시간에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알기 어려우니까 이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역지사지라고 해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딸도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이거든. 지금 아버지가 딸이 이제 동기부여라고 했잖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근데 반대로 딸도 아버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늘 없으니까 옆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렇다면은 대화를 억지로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짧은 메모
저도 남겨보는 건 어떨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빠가 바빠서 표현을 잘 못하지만 널 많이 사랑한다. 이게 뻔한 말 같지만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떠한 시도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분명히 엇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쪽지들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쪽지를 받았을 때 당장은 아무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쪽지를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보고 보면서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답변을 미리 써놓은 답변이었는데 이걸 쓰면서 옛날에 썼던 쪽지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살짝 눈물이 고였었습니다. 뭐 문자 메시지라도 좋고 하루에 5분이라도 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있다면은 저는 점점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힘들다면 쪽지로라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주간에 일을 하셔가지고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일단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 때문에 이제 교류가 없어진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연에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아내분께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뭐 일을 시작하게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해서 아버님도 이제 만약에 주간에 일을 하시게 된다면 가족 전체의 생활 패턴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은 수입이 조금 분산이 되니까 아버님께서 꼭 500만 원 막 이상 벌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에만 하는 그런 대리운전, 조금 위험한 운전 그런 거를 좀 안 해도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있는 집안에 아이가 이제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아내분께서 만약에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육아라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지 제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그런 상황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금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첫 번째랑 비슷하긴 한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딸에게 이제 아빠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라고 말을 해주는 거 요것도 제가 첫 번째 딸과 대화를 시도해보기 요거랑 비슷하긴 한데 제가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내봐도 도무지 이렇게 현실적인 해결책 있잖아요. 뭐를 해봐라, 뭐 이렇게 일을 바꿔봐라 이런 현실적인 해결책들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생각해낸 게 이제 이런 이제 진실을 말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진심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빠는 네가 있어서 힘이 난다 뭐 이런 말들, 네가 있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진심을 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그렇게 저녁 8시에 나가가지고 아침 8시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똑같은 남자지만 남자들의 특징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이 고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을 안 해도 네가 알아줘 라는 생각을 가진 남자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말 안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그냥 좀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이제 표현 방법이 다르니까 최대한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그냥 조용한 순간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꾸준하게 말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따님이 이제 어릴 때 썼던 편지나 그림 같은 게 있으면은 또 은근슬쩍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어릴 때 있던 추억들을, 가족과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딸이 마음이 조금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 딸이 이런 편지를 써줬는데 아빠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한 게, 우연히 이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엄마 아빠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다가 우연히 제가 예전에 사준, 만약에 mp3가 있다, 그런 거를 실제로 듣지는 않고 계속 모아 놓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릴 때는 이제 그 마음이 속상하니까 뭐 엄마 아빠 이거 왜 안 써?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대답이 정말 어릴 때였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뭐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 어떻게 쓰냐,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말로 이제 들렸어요. 처음에는 왜 내가 쓰라고 준 건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거를 못 쓸 정도로 아껴 하실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지금도 살짝 눈물이 고이네요. 아무튼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조금 영상이 슬퍼질 것 같아서, 아무튼 간에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 어떻게 쓰냐, 이런 말들이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말이 자꾸 정리가 안 되네요. 감정을 빼고 녹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적어놓은 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따님도 아버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따님과의 거리를 좁히려 이제 노력하는 모습, 그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씩 변화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리운전을 하면서 순수익 500만 원을 올리고 있지만 가족 때문에 힘들다는 40대 가장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뭔가 조금 뭉클해지는 사연이었어요. 머리를 제가 정말 쥐어 짜내고 해서 나온 게 딱 3가지 방법인데, 혹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방법이 안 떠오르시더라도 응원의 댓글,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 사연자분을 위해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아까 사연에 보면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밤새도록 대리를 해도 월 순수익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나 다른 꿀팁이 있으신 대리기사님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 사연은 여기 나오는 메일 여기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